이 모든 운전자가 상상만 해도 가장 끔찍한 일, 값비싼 수입차와 사고가 나는 것 아닐까요? 슈퍼카 람보르기니와 사고가 발생해 수리비만 1억 4천만 원이 청구된 사고 운전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한편 클라라와 회장님의 성희롱, 협박 공방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운전자분들이 보시면서 좀 공감을 했을 것도 같고요. 아, 나라면 어땠을까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고 운전자는 꼬박 3년치 정도 연봉을 날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이 거제도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을 일한다고 하는 20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월급이랑 뭐 수당, 뭐 특근 다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입이라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더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수리비가 1억 4천만 원이 들었으니 1년이면 연봉이 4,800, 한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꼬박 이제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3년치 연봉을 대야 그래야 이제 본인이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물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이 이제 한도 대물한도 1억 정도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억은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거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를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꼬박 1년치 연봉은 날아가게 생긴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사실은. 네. 네. 그 람보르기니라는 차요. 저는 들어만 봤지 본 적도 없고 탄 적은 당연히 없는데요. 네. 이거 어떤 차인가요? 저는 한 뭐 꼬마 때부터 미니카 있지 않습니까? 네. 미니카의 저 람보르기니가 뭐 전 세계에 다 나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리는 차입니다. 예.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올 텐데 네.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모델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난 차는 가야르드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억 원대고요. 최고가가 이제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디아블로 모델이 있는데 이건 네. 10억을 훌쩍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 차가 이번에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정말 뭐 억소리가 나는군요. 억소리가 나죠. 네, 그 네.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흰색 중형차가 뒤에서 네.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그런 모습인데 그 뒤에서 박았다고 해도 뭐 앞차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상황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뒤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뒷차가 거의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유는 안전거리비 확보죠. 사실은 그 법에 정해 있는 안전거리 확보였으면 뒤에서 이제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 경우에도 앞차가 예를 들어 뭐 급정거를 했다든지 뭔가 뭐 술을 마셨다든지 뭔가 다른 이유들이 있으면 과실비를 좀 달리 정해질 수 있는데, 네. 저 사진을 보면 뭐 지금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저 앞에 있는 람보르기니가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뭐 추돌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도로의 어떤 상태나 그다음에 차선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하고 추돌했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과실 비율은 뒷차가 거의 100% 네네. 아니면 설사 앞차한테 좀 과실 인정된다 하더라도 10% 미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억 4천만 원에서 대세에 지장은 없는 것이죠. 10% 과실 상계해봐야 네. 뭐 1,400만 원밖에 더 돼요. 1억 4천만 원에서 빼봐야. 근데 이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요만큼 다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범퍼 여기 조금 네. 다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억 4천만 원 어치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요, 저 나온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네. 이따 얘기할 뭐 페라리나 뭐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수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자동차 이렇게 훅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은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피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그렇죠. 공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로 저런 차들을 그냥 갈아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는 왜 1억 4천만 원이 나왔냐? 예. 포르쉐도 그렇고 이번에 나올 람보르기니 그렇고 엔진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밀린 데가 지금 엔진을 먹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엔진을 들어 올린다고 하죠. 저걸 엔진도 다시- 그럼 일부 파손이 그렇죠. 된 거죠? 파손이 뭐 됐는지는 유무는 네. 확인될 수 없지만 어쨌든 엔진을 들어놨다가 다시 껴야 되니까 이미 대작업이 된 거고, 아하, 거기에서 네. 저 뭐 고인까지 합쳐서 1억 4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왔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지금 외제차, 국내차 똑같은 사고 대비 네. 거의 3배 정도의 수리비는 더 청구된다는 게 최근의 통계입니다. 네, 그 이번 사건 보면서 그 나도 좀 대물 보험의 한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당장 이제 오늘 보험회사 전화해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1억이거든요. 근데 뭐 1억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땐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 1억 넘는 외제차가 흔하진 않습니다. 아주 네. 슈퍼카 말고는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도 1억 넘는 건 최고급 모델 말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수리비가 자체만 봐서 1억이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렌트비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를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동일한 차종으로 이제 렌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벤츠 S클래스 아니면 뭐 BMW 7 시리즈 이걸로 렌트를 해줘야 된단 그럼 말이에요. 이분은 람보르기니를 렌트를 해야 그렇죠. 되는 람보르기니나 최소한 뭐 페라리 정도, 뭐 포르쉐 같은 급의
그 렌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수리 네.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외제차라는 게요. 이게 공장도 그렇게 국산차만큼 많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리 기간 열흘에서 보름 잡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치면 그것만 1,5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지금 뭐 하루에 렌트비 200만 원 얘기하는데 그것만 하면 한 3, 4천만 원 나오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렌트비까지 우리가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1억이 부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저는 보니까 3억이 됐더라고요. 대물 한도가. 근데 10억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온라인상에 파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 한 대만 지금 박을 쓴 게 아니라 차를 한 대 박고 후진하다가 또 뒤를 박았는데 뭐 앞에는 람보르기니 뒤에는 페라리가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네. 되느냐. 근데 이게 5억에서 10억까지 대물 한도를 올려도 그리 큰 부담이 그렇죠, 아닌 게 예.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연으로 따지니까 이제 한 달에로 낮으면은 10,000원 미만이니까 뭐 커피 몇 잔이다. 그러니까 네.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게요. 대물 한도를 좀 네. 넉넉하게 3억 이상으로는 올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네네. 저런 뭐 4억대 차들이.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다가 좀 차체가 낮고 못 보는 차가 보이시면 그냥 멀리 떨어져 가서 산책입니다. 이게 왜냐면 최대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 람보르기니가 끼어들어 가지고 부딪혔다. 그러면 끼어든 차가 과실이 높잖아요. 설사 람보르기니가 과실 80, 제가 20이라고 하더라도 1억 4천에서 20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네. 사실 한 3천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예. 근데 그 작년이 아니구나. 지난달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두부 이제 노점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이 이 거제시 용접공보다 더 안 좋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이제 페라리를 사고를 냈답니다. 근데 사고를 냈는데 사고 내서 나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잖아요. 사고 그러면서 다 일일이 친 거죠. 뭐 이거 차가 뭐 얼마짜리 차니까 당신 수입이 얼마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바로 강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난 이 돈을 죽어도 내가 갚을 수는 없고 네. 그렇다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네, 것이죠. 이 누구나 참 당할 수 있는 일인 게 요즘 이 수입차, 슈퍼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봤는데요. 바로 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하고 마세라티라는 뭐 슈퍼카인데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아원이라는 회사가 중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직접 동아원 지분을 200억에 다 사고 우리가 들어오겠다. 근데 이 페라리 가격이 이제 4억대고요. 마세라티라는 가격도 억대입니다. 1억이 훌쩍 넘거든요. 이제 작년 판매량 봤더니 페라리가 100대, 113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따지면 450억 원. 그러니까 물론 리스도 있겠지만은 예. 페라리가 100대 넘게 팔렸고 네. 마세라티라는 차는 700대가 넘게 아, 팔렸다고 700대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마세라티가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태리 본사에서 직접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중간에 이 중개상 안 끼겠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고급 외제차의 이 증가 속도라는 게 슈퍼카에 대한 증가 속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이런 차는 뭐 연예인이라던가 뭐 어떤 기업 CEO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만 저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리스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법인 리스 같은 경우에 아마 개인 리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타는 것 같고요. 역대로 보면은 이제 차 중에서는 마흐바흐라는 차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 10억이 넘는 이제 차인데요. 네. 배용준 씨 마흐바흐를 타고 있다고 하고 방금 말한 람보르기니 모델 중에서 이제 디아블로 가장 비싼 모델은 이제 배우 그 누구죠? 장군의 아들의 박상민 씨. 예. 벤틀리도 또 요즘 워낙 많이 팔리고 있어서 네. 벤틀리도 이거 대단한 슈퍼카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흔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권상우 씨가 타고 있다고 하죠. 요즘에 이제 슈퍼카 열풍이 뭐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성적 수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클라라, 또 아버지가 협박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 뭐 두 부녀가 정말 그 아버지 노래대로 손에 손 잡고 검찰을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클라라 씨가 아버지랑 같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당신이 이 회장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성희롱을 했는데 이거 나 계약 안 끝내주면 나 이거 공개할 거야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처음에 이 사건 보도되고 나서 두 사람이 있었던 카톡들이 굉장히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봐도 그 이 회장이 클라라를 진짜 성희롱했다고 볼 정황은 별로 없었어요.
경찰에서 그걸 본 것이죠. 경찰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야 이거는 성희롱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 그런데 클라라가 이렇게 그걸 빌미로 공개를 하겠다 아니면 계약을 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건 협박이 맞다. 그냥 공동 협박인 것이죠. 그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곧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클라라 측에서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거는 일단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보도 보고 이 클라라 쪽도 이게 만만치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까지 사안은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 씨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동 협박을 했다는 건데 만 하루 만에 다시 클라라 씨가 그러니까 내가 또 협박을 당했다. 이규태 당시 일광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 이규태 회장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연예인 누구 알지? 내 말 안 듣다가 어디 출연 못했어. 네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뭐 널 망칠 수도 있는 뭐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김태현 변호사 나와겠지만 그거 다 들어보면은 이게 협박성 내용이 뭐 굉장히 많다라는 게 어떤 법조계 일각의 굉장히 시각인 것 같아서 하루 만에 다시 또 치고받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저 녹취 내용들을 봤을 때 협박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뭐 저게 이제 사실은 뭐 보니까 식당에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뭐 주변 소음도 들리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클라라 씨 측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편집이 됐는지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될 거고, 문제는 저거를 이제 클라라 씨가 수사받는 와중에서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를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저 이규태 회장이 아마 저것도 협박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규태 회장의 저 음성들이 협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 클라라 씨와 클라라 아버지의 공동 협박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협박이 되면 됐지. 상호 협박이 되는 겁니까? 서로 했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이 먼저 했기 때문에 클라라는 뭐 죄가 없다. 클라라가 했기 때문에 회장은 죄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네네. 두 사람 다 아마 협박이 되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규태 회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방산비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거는 이거야말로 뭐 기소되는 거 보고 재판 봐야 되겠지만 혐의 500억 얘기 나오는데 지금 특가 횡령 배임이 500억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게 막 협박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더 얻는다고 하더라도 대세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규태 회장한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 큰 그 방산비리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규태 회장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나 하면 이걸로 수사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너무나 큰 게 있거든요. 그 특가법 횡령 배임 500억짜리에다가 이 뭐 대화하면서 약간의 협박이죠. 네. 이게 추가된다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형 가중하는 게 뭐 10년, 1년 다 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제로 어떤 법정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법원에서 받을 형의 대세 지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00억짜리가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미스테리가 뭐냐면은요. 지금 이규태 회장 체포됐고 어마무시한 혐의로 지금 계속 수사 중 아닙니까? 네. 아들 2명도 이제 같이 또 이제 수사가 되고 이런 와중에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 어떤 강심장이길래 어제 이제 또 다른 협박 혐의로 클라라 문제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지금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클라라 그 협박 혐의를 또 관료해서 법적 소송을 펼쳐? 그러면 이규태 회장은 혹시 이번 방산 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속도 말로 별거 아니게 보는 그 정도로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도 이 정도로 여유를 부릴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자기가 이런 공궁에 퍼져 있는데도 또 다시 이런 어떤 성동격서 쪽으로 친단 말이죠. 아,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묘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수사로 이어질지는 우리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